합격 해커스.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중여신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이번 2023년 10월 28일 시행된 7급 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시험 치르고 오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7급까지 달리려면 사실은 정말 길고 긴 시간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해야 하는, 사실은 시험을 치르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또한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하셨기를, 그리고 정말 기쁜 결과 여러분을 기다리기를 응원합니다. 또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2023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된 시험에 가까운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이런 시험의 기조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7급을 준비하지 않아도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 시험 문제를 이제 기출문제가 된 만큼 나의 실력을 점검하고 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그 방향성을 고민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이번 시험 분석부터 함께 하죠. 그쵸. 2023년 우리 국가직 9급도 그랬고 지방직 9급도 그랬고, 사실은 국무원이나 국회직도 점점 독해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게 확실하죠. 게다가 2023년 국회직에서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2025년부터 피셋 시험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이미 공고를 했어요. 그런 만큼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시험의 기조는 독해의 부분이, 독해의 비중이 당연히 계속해서 이 정도 이상은 차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번에 55%가 비문학, 독해에서 출제가 되었고, 마지막 특별히 17번, 18번, 19번, 20번 전체가 추론 냄새를 풍기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수험생들은 물론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또 시험장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를 잘 요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눈에 띄게 정말 문법 2문제 10%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나 이 문법 문항이 비록 빈도는 낮아졌지만, 그러나 역시 이 문법을 실점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따라서 문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고민은 더 커졌다고 저는 보고요. 더불어 어휘 한자가 전체 15%, 이번 우리 7급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키를 이 한자 어휘가 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이 부분을 잘 처리하셨으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잘 해결하셨다면 고득점 받는 것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문학 문제가 20%, 그래서 비교적 난도 있는 문학의 범주를 여전히 어느 정도 4분의 1 선에서 차지해서 이 부분을 유지하겠다. 즉 국가직 9급도 그렇고 지방직 9급도 그렇고 이 7급도 마찬가지인데, 문학의 비중이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를 유지해서 수준 높은 문제를 뭔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선사하겠다. 물론 이제 난도가 높으냐 또 이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긴 하죠. 그래서 꾸준한 문학에 대한 연습도 역시 요구되는 그런 시험 문제. 그러면 문학 차근차근 짚으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1번 문제부터 같이 가죠.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 제가 시험 전에 더라모고 더 라스트 모의고사 우리 7급 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참 그죠? 화작문 이번 시험에서도 강해질 것이다. 예상한 대로 1번과 2번이 다 화작문에서 등장했어요. 말하기가 나왔죠. 다음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그러나 우리는 선택지 먼저 확인하면 좋겠네요. 1번 가볼까요? 다양한 원인을 진단해서, 그러니까 원인이 최소한 몇 개 이상, 2개 이상 나와줘야 하고, 네가 해결책을 또 구체적으로,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냐. 2번, 실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해서 화자의 신뢰도, 당연히 어떤 실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것은 사실은 이쪽이 되겠네요. 도입부에, 그러니까 단락의 첫 번째 단락에서 사례를 제시해서 관심을 끈 후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예시를 주면 당연히 관심을 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지. 네 번째, 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서,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의 요구가 뭐냐, 이걸 고려해서 청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단락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내 안전동아리 안전지킴이 대표 2학년 윤지수입니다. 자기를 소개해요. 그래놓고 우리 동아리에서 기획한 안전활동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오늘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청자의 어떤 상황을 고려했다기보다 뭐의 일환이래. 우리 동아리에서 기획한 안전 캠페인 활동의 일환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이것의 사례와 예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방향만 알렸을 뿐 뭔 없네.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도입부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놓고 작년 한 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사고 피해 통계에 따르면 사실 게임 끝났죠. 뭐가 나왔다.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다.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여주는 뭐가 있는 건 확실하네. 우리한테 실제 조사 내용을 제시했구나. 그럼 보는 순간 2번 찍고 가셨으면 되죠. 그러나 우린 좀 더 볼게요. 보행자 정차와 충돌하거나 정차를 피하다가 다친 사례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한 학생 절대다수가 사고 당시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지막 단락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본 학생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기가 어려워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응 속도가 늦어져서 그렇죠 여러분 반응 속도가 늦는 게 문제죠. 따라서 결론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이 뭐고? 스마트폰 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해결책은 뭐네요. 스마트폰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소개하시죠. 1번은 왜 답이 아니죠? 다양한 원인, 진단이 없어요. 하나의 원인을 얘기했죠. 3번은 왜 답이 아니죠? 도입부, 첫 단락에 사례 제시가 없어. 다만 제가 앞으로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라고 디렉팅하고 있을 뿐이죠. 다음 4번, 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했다. OX, X 어떤 걸 근거로 대실래요? 저는 교내 안전동아리 지킴이 대표로서 동아리 기획의 캠페인 일환으로서 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청자의 상을 고려했다라고는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 여러분이 항상 근거를 대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을 찍어줘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드릴 텐데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7급 더 라모고 더 라스트 모의고사에서 연습한 내용으로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저 너무 잘난 척은 오래 할 필요 없고 자 2번 문제 넘어가죠. 자 2번 문제 역시 화장문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나가리를 고르래요. 선택지 먼저 확인하셔야죠. 상대의 의견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의 의견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1번과 4번 조건부로 수용했냐? 다음 상대의 의견을 반박,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반대로 공격해서 뭔가 새로운 제안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소개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질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무슨 화법? 간접 화법. 나의 의견은 이러한데 이러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3번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 전에 근거 이런 어떤 근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학교에 외부인이 아무 때나 드나들면 소음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선택지 몇 번이 보이네요. 그치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 그치 제안하기 전에 근거 이런 어떤 근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죠. 그래놓고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일단 반박이 아니라 동의합니다. 동의 먼저 해주고 맞장구 먼저 쳐주네요. 그런 다음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기를 선호하니 오전 9시 이전까지는 체육시설을 허용하면 어떨까요? 일단 근거 많은 주민들이 아침 운동하기를 선호하니 근거로 자신의 제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방식을 뭐라고? 의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질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는 2번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2번과 3번 다 해결됐네. 학생들의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수업권 보장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잘 준수한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잘 준수한다면 9시 이전에도 시설을 뭔가 이용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하시죠. 몇 번? 1번 의견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구나. 다만 4번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해서 새로운 제안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뭐라고 하니 마지막에 주민들에게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알리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을 뿐 당신의 의견 뭐라고 했냐면 소음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반대하는 의견은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몇 번 찍어야 한다. 4번 찍어야 한다. 3번 갑시다. 자, 많이 했다. 정말 많이 했다. 정말 유형으로 말하면 적중하지 아니한 게 없고요. 내용 적중도 뭐 장난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얘기야? 늘 강조하지만 시험 전에 덜어보고 정도 여러분이 반드시 함께하고 시험 가기를 강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적중여신이 뭐 제가 만들어 놓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이 붙여준 아름다운 별명.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부탁하길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지막 더 라스트 모의고사를 꼭 여러분 저와 함께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한 번 더 해봅니다. 3번 문제. 자 정현종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뭐라고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어쩌라고?
너도 튀으라고. 그러니까 네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공처럼 튀어 올라라. 상승이네 하강이네. 상승. 매우 긍정적인 주제를 이미 제목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놓고 다음 글을 감상한 대로 적절하지 않은 나가리를 골라라. 그러면 놓고 우리한테 물었죠. 이대로 놔두고. 자, 일단 제일 만만한 게 뭐가 있냐면 3번. 동일한 시효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여러분 뭐가 동일해요? 공이 되어, 공이 되어, 공이 되어, 공이 되어. 같은 말을 반복하면 효과는 운율감, 주제, 강조. 명백하게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죠. 그다음 2번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청유형 어투를 통해, 그러니까 완벽한 청유형 문장이라기보단 청유형 말투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그래, 살아봐야지. 무슨 뜻이에요? 살아보자. 우리 뭐뭐 하자라는 렛츠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야?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살아봅시다.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마치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야, 지구가 범벅이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래.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우리도 계속 튀어오르자. 살짝 떨어지다는 단어가 있어서 좀 슬프긴 했는데 어쨌든. 자, 우리한테 소개하기를. 자, 1번. 대상이 지닌 속성을 통해 주자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대상? 공이라는 대상이 지닌 어떤 속성? 튀어오르는 속성을 통해 주제 뭐라고? 우리도 튀어오르자. 우리도 희망을 갖자. 우리도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네요. 다만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일단 공을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했다기 보기 어렵고 더불어 화자의 모순된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명백하게 내가 답이다. 뭐 이러고 있는 문제였어. 정답 4번 찍어줘야죠. 4번 문제 가자. 자, 4번 문제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있냐면 금수회의록을 주고서 묻고 있네요. 우리가 금수회의록을 알면 땡큐고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금수 무슨 뜻이에요? 들짐승, 날짐승이 뭐 하고 있구나.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시작 이렇게 하죠. 슬프다.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 뭐라고요?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들었대. 그러니까 지금 동물들이 뭔가 연설을 했구나. 세상에 불쌍한 것이 사람이다. 무슨 뜻이야? 내가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욕을 보는 거. 사람은 만물 중에 귀하기로 제일이요. 신령하기도 제일이요. 재주도 제일이요. 지혜도 제일이라 하여 동물 중에 제일 좋다. 하더니 오늘날로 보면 제일로 악하고 제일 흉괴하고 제일 음란하고 제일 간사하고 야, 안 좋은 거다. 제일 더럽고 제일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로다. 사람은 무슨 성이 있구나? 양면성이 있네. 제일 훌륭한 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일 악한 게 사람이래.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 거기 소개하기를. 자, 우화영색을 통해 대상의 양면성. 그러니까 동물들이 말하고 있는 이솝 우화. 주인공이 누구? 동물들. 그러니까 동물들이 뭔가 말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더불어 뭔가 인간의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고 인간을 칭찬한 거예요? 욕한 거야? 욕한 거잖아. 인간을 깐 거니까 뭐라고 볼 수 있다. 자, 몰랐다 해도 계속 가볼게요. 까마귀처럼 효도할 줄 모르고 야 까마귀보다 못해. 더불어 개구리처럼 분수지킬 줄 모르고 개구리보다 못해. 여보다 간사하고 호랑이보다 포악하고 벌같이 정체보다고 파리같이 동포사랑할지도 모르고 창자 없는 이런 개보다 심하고 부정한 이런 원앙새가 부끄럽도다. 그러니까 쭉 이런 동물들이 뭐 있구나. 연설을 한 거죠. 여러 짐승이 연설할 때 나는 뭐구나. 사람인가 봐. 사람을 위해서 변명 연설하리라. 내가 사람인데 뭐라고 변명을 하리라. 라고 몇 번 생각해 본 즉 무슨 말로 변명할 수가 없고 반대를 하려 하나 현하지변. 아무리 물이 흘러가도 말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쓸데가 없도다. 사람이더라도 짐승이 아래가 되고 짐승이 돌에 사람보다 상등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마지막에 쯧쯧쯧 개탄하면서 끝났어요. 놔둘게 여러분. 대화를 통해 OX S 혼자 지금 연설을 듣고 뭐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마음속의 속마음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 X. 2번 감각적 묘사. 감각적이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뭐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어떤 묘사가 있고 눈에 보는 듯이 그려서 대상을 뭔가 개성적으로 OX, S 뭐 눈이 뭐 튀어나왔고 뭐 귀가 어쩌고 이런 묘사가 없죠 여러분. 4번 역전적 시간 구성이 뭐예요? 현재에서 과거로 가든가 과거에서 미래로 가든가 혹은 뭐 미래에서 과거로 가든가 그러니까 순행적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뒤집은 어떤 구성이 없죠.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쭉 지금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무슨 칭 1인칭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자기 경험한 걸 보여주는 거 여기까지만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또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금수회의로 가세요.
1908년대 작품으로서 너는 당시에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뭔가 비친 그 모습이 뭔가 좋지 않아서 누구의 입을 빌어? 동물들의 입을 빌어서 인간을 까고 있는 풍자하고 있는 그런 신소설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내가 뭘 꿨구나? 사실은 꿈을 꿨거든. 그 꿈에 들어가서 동물들의 회의하는 장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도 가능한 작품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봤던 작품이기도 하고 꼭 이 작품을 굳이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 충분히 시험지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 건너가죠. 순서 문제 얼마나 많이 했어. 그래놓고 우리한테 선택지 보니까 뭐라고요? 가, 나, 다를 힌트로 주고 있어. 그러니까 가나다가 힌트인 건 이거 뭔가 꼬리 잡기가 있구나. 이거 뭔가 연결되는 게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해요. 가가 이렇습니다.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거래. 그래놓고 시의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다양하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의 근거죠. 그러니까 시의 내용이 다양하다. 이렇게 끝난 거지.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 있기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림이다. 얼마나 땡큐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 있기에 자주 등장. 그러니까 너는 누구나 갖는 마음 자주 등장. 얘는 뭐래요? 다양하다. 그랬으니까 둘이 무슨 관계구나? 반대. 그래서 네가 자주 등장한다,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의 뜻인데 네가 반대 관계구나.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대표적인 것이 그리움이다. 그래놓고 뭐가 뭐요? 그리움이 담겨있는 시가. 그래놓고 소개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가와 나와 라의 연결이 매우 명백하고 다만 마지막 남아있는 다를 이제 어떻게 위치할 거냐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시는 사람의 내면에만 담아둘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탄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땡큐 시를 감상하는 것은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다. 어서 읽었어? 시에 담긴 마음. 명백하게 꼬리잡기 있었네. 그래서 네가 어디다? 맨 앞인 거지. 그래서 다가 맨 앞에 오고 너의 반대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감잡을 수 있자. 몇 번 찍어요? 5초짜리 문제 3번 찍어야겠죠, 여러분. 6번. 다음에 기억, 리을을 잘난 척하는 중. 자, 지침에 따라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놓고 너무 땡큐했지. 자, 이대로 놔둘게요, 여러분. PPT는 제목. 자, 땡땡시에서 개최하는 땡땡시 취업박람.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말해줘. 시작. 지침에 있잖아. 제목을 중복된 표현 없이 간결하게. 뭐가 겹쳐요? 땡땡시 땡땡시. 그러니까 너를 뭐라고 줬어? 땡땡시 취업 박람회 개최라고 명백하게 잘 고쳤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거. 자, 위에 박스 보시면 1점에 뭐예요? 목적이 돼 있죠. 그 다음 2점에 뭐라고 나와? 행사 개요라고 소개하고 있잖아. 그런데 자, 두 번째 지침이 뭐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목적과 행사 개요를 행사의 주 대상이 뭐라고요? 지역민 밑줄 한번. 그 다음 뭐 나오래? 네가 지역민에 대해서 목적에서 얘기하고 행사 개요는 지역 기업을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니은번에 지역 브랜드 홍보니까 바꿔줘. 시작. 지역민의 취업률 제고라는 건 끌어올린다는 뜻인 거 아시죠? 그다음 두 번째. 너는 디귿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고? 지역 기업. 그러니까 뭐라고 바꿨어? 땡땡싱 소재 기업의 일자리 홍보라고 잘 바꾸고 있지. 만약 몰랐다면 물음표. 이게 가능한가 의심했다면 만약 이 순서구나. 지금 우리한테 목적과 행사 개요. 그잖아. 문장 자체가 목적에 대해서 행사 개요에 대해서 이 순서니까 지역민, 지역기업 이게 맞나? 의심스러웠다면 마지막 째려보셨어야죠. 신청 방식이 지금 온라인 신청서 접수인데 너를 뭐라고 바꾸래? 다양하게. 근데 너를 뭐라고 바꿨냐면 행사 10일 전까지 시청 누리집에 신청서 업로드. 다양해요? 아니지. 몇 번 나가리가 확실하다. 4번 너 나가리. 그래서 아주 우리한테 지침을 명백하게 주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중요했던 건 뭐냐면 여기 목적과 행사 개요에 대한 순서가 아주 명백하게 지역민, 지역기업 중심으로 이 말을 너무 잘 따르고 있는 거죠. 살짝 여러분이 물음표 내용상 이게 가능해? 의심했을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리을이 명백하게 X가 됐어요. 7번 문제 가자. 뭐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 개요. 자, 미술지 부분을 고유어로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무슨 영원할 면자가 잠잘 무슨 뜻? 영면하시다. 돌아가시다. 그러니까 영원한 수면에 들으셨다라는 얘기는 네가 돌아가셨다는 뜻이구나. 기망 우리 많이 봤죠? 기망 비슷한 말보가 있다. 기만 그래서 사기칠 기자의 망자는 네가 그물을 의미하는 망자인데 사람을 그물 가지고 사기치는 거 기망. 그래서 기만 똑같이 뭐하다? 사기치다의 뜻이지. 그러니까 속이다로 얘기했구나. 그럼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공지가 뭐예요? 공지. 널리 알리다 뜻일 거 아니야. 그 몇 번 찍어야 해? 3번을 찍어야지. 무슨 금 이제 금 무슨 명
밝을 명인데 금일 오늘, 명일 내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라는 말은 무슨 뜻? 일찍이 영어로 뭐죠, 여러분? early. 네가 early, 빨리 이런 뜻은 아니잖아. 무슨 뜻이야? 곧, 그치? 순이란 뜻으로 곧. 그러니까 야, 오늘 내일 사이에 라고 직역해 주든가 아니면 곧이라고 해야지 일찍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땡땡씨는 일찍 공사할 것이다. 아니야. 오늘 내일간. 그러니까 곧 공사를 하겠다라고 바꿔주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여. 정답은 3번을 찍었어야 해요. 이번 시험 보면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아주 기본적인 한자들을 묻고 있지. 굉장히 난도 있는 한자라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한자들을 묻고 있다는 사실에 좀 약간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 허를 찔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제 금 더불어 밝을 명자가 내일을 의미하는 명자로 쓰이는구나도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네요. 8번 문제 도전 갑시다. 자,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나가리를 골라라 그래놓고 우리한테 가에는 유리왕의 황조가를 주고 치사하게 우리가 모를 줄 알았지. 그치? 황조가를 또 제목을 한자로 줬어. 나시는 회치원의 추야 우중을 주었어요. 그래놓고 1번 먼저 가의 황조가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했느냐. 다음 3번 가의 화자는 상의를 바랐느냐. 서로 상자 의자를 자. 다음 4번 가의 화자는 여귀 더블여자 돌아갈 귀자 즉 더블여 위드의 뜻이죠. 누구나 함께 귀는 돌아가다 이것을 지향했느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가시 먼저 읽읍시다. 자 편편 황조 편편 나는 모습을 지금 우리한테 소개한 거죠. 펄펄 나는 저 황조 꾀꼬리는 자 네가 영웅할 때 그러니까 수컷 암컷 서로 의지하는데 근데 아지도 나의 뭘 생각해봤어? 외로움을 생각해봤어. 즉 누구 때문에? 저 황조가 나로 하여금 외로움을 뭔가 유발하게 한 존재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누구 숫자 자 기자는 그 기자 더블여자 귀 돌아갈 기자 그 누구와 더불어 나는 돌아갈 것인가 즉 나는 어떤 대상을 기다리고 있구나 함께 돌아갈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의역하기를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난 함께 돌아갈 대상이 필요해. 나는 너무 외로워. 자, 이대로 놔두고 자 가의 황조는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약간의 한자를 읽는 좀 어려움이 있긴 했죠, 여러분. 3번 가의 화자는 자 뭐라고? 상의 즉 뭐 하고 싶어? 서로 의지하다. 그러니까 황조가 서로 의지하네. 나도 서로 의지해서 뭐 하고 싶구나. 함께 돌아가다. 즉 여기를 지향하려 하고까지도 다 맞는 진술이네요. 그럼 나시를 읽었어야 해요. 추풍, 유, 고음. 네가 5글자니까 2글자, 3글자 끊어 읽어야죠. 추풍. 가을바람 때문에 이 시를 쓰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가을바람이 쓱 부니까 뭐 했어요? 오직, 쓸고자, 읍자가 읍조리다. 그러니까 오직 뭔가 쓴 심한 읍조리게 만든다. 나의 마음을 더 슬프게 만들었겠지. 그래놓고 새로 세상길에는 적다, 내 소리를 알아주는 어떤 친한 친구가 적다. 즉 나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네. 지음이 있었으면 좋겠네. 근데 너무 적구나. 창밖에 삼경 아주 깊은 밤 뭐가 내려? 비는 내리고.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창밖에 비는 내리고 뭐 이런 아실까 모르겠네요. 자 네가 아주 깊은 밤에 비가 내리는구나. 하강이구나. 뭐하구나. sad. 그러면서 등전 말리심. 등산 앞에 내 마음은 말리를 달린다. 무슨 뜻? 말리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있어. 그럼 저 말리에 있는 뭔가를 뭐 하고 있구나. 그리워하고 있구나. 어디에 있게? 타지에서 사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즉 말리 너머에 있는 이 말리는 실제 정말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마음의 어떤 거리감일 수도 있겠죠. 그 말리 바깥에 있는 고향을 향한다 라고 했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이 말리가 되겠네요. 그래놓고 소개하기를 자 나의 추풍은 화자에게 외로움과 고뇌를 불러일으켰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유고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정확하게 외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뭔가 혼자구나. 어떻게 박스네? 지음 나를 알아주는 이가 거의 없다라고 했으니까 외롭구나. 너랑 뭔가 괴롭구나. 우리 얘기해 볼 수가 있죠. 더불어 나의 화자는 지음을 그리워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뭐 있지 뭐 지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워 살짝 물음표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의 화자가 말리심을 벗어나려 한다. OX S 명백하게 나가리지. 몇 번 찍어야 한다? 4번을 찍어야 한다. 갈게요 여러분. 뭐 너무 많이 했던 작품이라 뭐 잘난 척 하는 게 더 민망하네요. 계속 가죠 여러분. 자 9번 문제 갑니다. 너는 홍보가 너는 판소리구나 아니면 고전 소설이구나.
판소리 한 대목을 준 거죠. 그래놓고 그래, 내용을 물어봤어. 어렵지 않았어요? 여보 영감 중한 가장이 몇 푼 팔아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지 어디에 가서 보았소.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아 가지마오. 하늘이 무너져도 호선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 한들 죽사리까 제발 가지마오. 병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 골병이 든답니다.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마오까지 누구 얘기? 뭐 마누라가 뭐라고 몇 푼 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너무 가난해도 그렇게는 살지 맙시다. 가지 마오 라고 말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흥부 자식 등장. 자식들이 저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들은 거위처럼 고개 들고 참 비유죽이네요. 아버지 병원 가시오? 오냐? 아버지 병원 다녀오실 때 담뱃대 하나만 사다 줘. 아니 이런 후레아들 같으라고 또 한 놈이 나오면 아버지 병원 다녀오실 때 나 풍안 바람 먼지 같은 거 이제 막아주는 안경이라고 하죠. 풍안 사도 주시오. 몰라도 충분히 여러분. 풍안은 못하게 뒷동산가 나무 할 때 쓰면 눈에 먼지 한 점 안 들고 좋답니다. 이번에 흥부 큰아들이 나와서 아구 아버지 너는 또 왜 부르냐. 아버지 병원 다녀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주오. 야 자식들이 정말 대단하네 여러분. 각시는 못하게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서 날 못 여위어 주니 나를 장가 못 보내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할래요. 흥부 마음이 어땠을까? 흥부가 병역길을 거유거유 올라가며 신세 한탄 울음을며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누군 팔자 좋아 부귀영화 잘 사는데 내 어이야의 지경인고. 그러니까 앞에 마누라 중간에 흥부 자식들이 이런저런 요구사항 심지어 각시도 얻어달라고 그러고 사다달라고 그러고 마지막 흥부가 슬퍼하는 대목을 주었어. 이대로 놔두고요. 자 1번 흥부는 병원 가서 몇 푼 팔로 생계를 유지하려 했다고 라고 있다 없다. 있다 명백하죠. 2번 아내의 말을 듣는 흥부는 몇 푼 팔이라는 것을 유보했다. OX S 가고 있는 중이죠. 흥부 자식들은 병원 가는 아버지한테 태연히 부탁을 하고 있고요. 4번 흥부는 병원 가는 길에 자신의 처한 현실을 마지막 뭐 하고 있다? 한탄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을 찍어야죠. 10번 가자. 뭐 흥부가 또 우리가 이 똑같은 대목만 안 했을 뿐이 진짜 여러분만 해서 여러분이 아마 분위기는 잘 알고 푸셨을 것 같아요. 10번 문제 한자군요. 미술진 부분에 한자표가 옳은 것은 와우 정말 땡큐 문제 여러분. 병민이는 소정의 금액을 기부했다. 무슨 소? 바소 정자가 무슨 정? 정할 정 바소자가 붙어있으면 뒤에서부터 해석하셔야죠. 뭐라고요? 정한 바 그러니까 정한 바의 금액을 기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얼마 해야지 봉투에 내가 정한 바의 금액이니까 아주 명백했어. 자 2번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많이 속으셨다고 시험 끝나고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관심의 관자가 무슨 관자? 볼관자, 심자가 마음심. 지각하세요. 시작. 마음을 보다. 관심을 갖는 게 마음을 보는 거야. 이 관심은 언제 쓰는 거죠? 관심법. 그렇지. 불교에서 마음을 뭔가 보는 관심법 할 때 쓰는 즉 관심. 즉 사람과 사람의 관심은 어떤 걸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 즉 문빗장처럼 뭔가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 관심이 와줘야겠지. 그러니까 네가 볼관자가 아니었어. 더불어 우리 정말 많이 했죠. 네가 겉표자, 표할 표자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무슨 시? 볼시. 쟤는 언제 써요? TV 시청. 그러니까 어떤 능동적인 표현일 때 쓸 거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감사의 겉으로 드러난 봄 이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뭐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무슨 시가 와야 해? 보일 시가 와야지. 우리 이미 7급에서 한번 기출된 바 있는 한자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보이는 것. 그러니까 표시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게 나의 마음을 보이다의 뜻이지 보다가 아니라는 거야. 더불어 마지막 우리나라는 여러 지역 이거 언제 써요 여러분? 무슨 지? 땅지 역자가 불일역 사람을 쓰다 이런 의미가 갖는 불이다의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역 뭐 이럴 때 쓰는 역자인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어떤 땅을 부려서 즉 남의 땅을 내가 뭔가 이용해서 나에게 이로움이 되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여기도 뭐가 와야 해요? 땅이니까 뭔가 흑토자 들어가는 경계, 지경을 의미하는 역자 정도가 와주어야 문맥상 말이 되겠지. 그래서 사실 4번 같은 경우가 좀 쉽게 지워지고 3번 여러분 잘 넘기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첫 번째를 해석했다면 명백하게 1번을 찍었을 것 같네요. 정답 몇 번 찍어요? 1번 너를 찍었어요. 우리가 많이 했다. 저 잘난 척 엄청 하겠죠 여러분. 자 살짝 잘난 척 하고 7번 건너갑시다. 우리 오늘 한자 여기 막 하네요. 자 11번 문제 너는 다음 글을 이해한 대로 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소개했어. 그래놓고 우리한테 단락을 하나 두 개를 주고 고려인 여러분 중간중간 읽으면서 왔다 갔다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차례의 전란을 겪으며 서적에 손실이 많았대. 이로 인해 서적을 대량으로 찍어낼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금속 활자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고려에는 청동을 녹여서 불상이나 범종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다. 거기 소개하기를 1번 고려에는 범종을 만들 때 자 황동을 사용했다. OX S 뭘 녹여서요?
정동을 녹여서 불상이나 범종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너는 청동이구나 라고 소개해야죠. 계속 가보죠. 고려인은 금속 활자를 만들 때 진흙에 가까운 고운 모래를 사용했대. 이 모래를 상자 속에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목활자를 찍어서 눌러서 틀을 완성했대. 선택지 확인하셔야죠. 몇 번? 2번. 고려인은 금속 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를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목활자를 찍어 눌러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뭔가 붓겠지. 이제 찍어 누른 자리에 틀을 완성하고 그런 다음에 황동 액체를 부어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대. 그러면 황동 액체를 부었구나. 거기 소개하기를 3번. 고려인은 금속 활자를 만들 때 황동 틀을 사용했다. OX, S. 그러니까 황동 액체를 부었지 황동 틀을 사용한 건 아니었네. 틀은 무슨 틀? 네가 여기 목활자를 찍어서 눌러서 틀을 완성했다 라고 말해주었지.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고운 모래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 모래는 황동액체를 부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서 활자가 파손되거나 조잡해지는 걸 막는 역할을 모래가 해줬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활자를 사용해서 인쇄할 때 목활자의 경우와 달리 유성목이 필요했대. 그래서 하지만 고려는 이미 유성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속활자를 사용한 인쇄도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가 있었다. 여러분 마지막 4번 정리합시다. 고려인은 유성목을 사용한 건 맞죠. 유성목이 필요했던 건 맞죠. 근데 언제? 인쇄할 때, 활자를 만들 때가 아니라 4번 인쇄할 때로 정정이 돼야겠네.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우리를 뭘로 아는 거지? 그치? 이런 정도의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12번 문제. 단글을 이해하느라 가장 적절한 것, 계속해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 역시 여러분 바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 수 있죠. 조선시대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무속을 탄압했는데 도성 내 무당의 거주와 무업행위를 금하고 무당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의료기관인 동서, 활인서에서도 봉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무당으로 하여금 뭔가 또 의료기관에서 봉사를 하게 했군요. 선택지 보니까 뭐가 나와? 의료기관에서 뭔가 일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긴 하지. 2번에 보시면 무당은 의료계에서 일했다 라는 내용까지는 뭐하다? 맞다. 다만 우리는 묶어놔야죠. 어디? 치유 능력을 인정받아는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거긴 묶어놓고 물음표. 이 중에서 무세라는 세금이 있었대. 고려 후기부터 확인이 되지만, 그러니까 아마 고려 후기부터 냈나 보지. 정식 세금으로 제도화해서 징수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도적 차원에서 실시한 무세징수로 인해 무당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도적 차원에서 실시한 것은 언제부터였구나? 조선시대부터였구나. 거기 시간 얘기가 나오네요. 무당은 고려와 조선에 걸쳐서 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제도적 차원이라는 건 누구 때만? 조선시대만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봐야겠죠. 무세징수의 효과는 컸지만 본래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유발하기도 했다. 무슨 얘기야? 무속을 근절한다는 명목에서 징수한 세금이 관에서 사용됨에 따라 오히려 관에서 무당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 소개하시죠. 몇 번이랑 연결? 1번. 무당은 관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무당은 뭐로 인정을 받았겠네?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는 결과. 그래서 원래 의도와 이 세금을 뭔가 부과했던 원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무당은 맞이했겠죠. 그러니까 1번은 사실은 우리가 읽기에 따라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당 입장에선 정확히 맞는 진술이 된 거죠. 계속 가보죠. 하지만 세금으로 인해서 무당의 위세와 역할은 크게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래서 무당의 위세 역할이 줄었대. 선택지 확인하시죠. 4번. 무당은 국가 의례에서 배제되어 고을 의례를 주관하면서 권위가 약화됐다. 그러니까 무당의 권위가 약화된 건 뭐 때문이야? 세금 때문에 무당의 위세와 역할이 축소됐다. 그러니까 원인은 너 때문이야. 네가 원인이고 네가 결과인 거죠. 물론 너에 대한 상술. 무당이 국가적 차원의 의례를 주관하던 전통은 사라졌고 어떻게 축소되니? 이런 전통 사라졌어. 결과죠, 여러분. 성황제를 비롯한 고을곳은 음란한 일이야 라고 규정돼서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떻게 축소되니? 축소된 것에 대한 자세한 상술일 뿐 아니라 결과이지 네가 원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더불어 그러면 답 나와버렸는데 몇 번 찍어야 한다? 1번 찍어야죠. 즉 2번에 뭔 없어. 치료 능력을 인정받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정답은 1번을 찍었어요. 13번 가자. 그러니까 사실 일치불일치 문제를 주고 있는데 재밌는 건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 항상 불일치는 훨씬 쉽거든. 왜? 세 개의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니까 우리한테 땡큐고 적절한 것은 세 개가 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은 난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개인적으로 11번 문제와 12번 문제는 굉장히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13번 문제 정도는 조금 우리가 왔다 갔다 좀 정신을 혼란케 하는 문제이긴 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단락. 우리 옛 문헌은 한문이든 한글이든 지금과 같은 가로쓰기가 아닌 세로쓰기로 되어 있었다. 뭐에 대한 소개? 옛날 문헌. 그러니까 옛날 문헌은 이게 옆으로 줄줄줄이 아니라 뭐야? 밑으로 줄줄줄. 그러니까 세로쓰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놓고 물론 외국인이 펴낸 대역사전이나 한국어 문법서의 경우 알파벳을 쓰기 위해 가로쓰기를 택했다. 아,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하는구나. 세로쓰기와 가로쓰기의 대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문헌은 세로쓰기 했는데 외국인이 펴낸 어떤 대역사전, 한국어 문법서 이런 것은 알파벳 특징 때문에 뭐 했다? 세로쓰기 아니고 가로쓰기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80년 리데리 편찬한 한불자전이나 897년 게이리 편찬한 한영자전은 모두가 무슨 쓰기다? 가로쓰기다. 다만 포칠로가 편찬하는 로조사전, 아마 러시아와 관련이 있나 보지? 이 로조사전은 러시아 문자는 가로로, 그에 대는 저 로가 러시아고 조가 우리나라였구나. 우리말 단어는 세로로 쓴 독특한 형태이다. 그럼 몇 번 확 그어버려? 1번 확 그어야죠. 그러니까 한불자전이란 녀석은 무슨 쓰기가 맞아? 가로쓰기가 맞는데 뭐가 아니야? 로조사전이라는 녀석은 네가 세로로 쓴 형태니까 1번이 X. 물론 마지막에 언문과 말모의 바로 마지막 단락에 확인되죠. 그래서 끝에 줄 언문, 말모의 가로쓰기 했다라고 해서 나머지 두 개도 맞는 녀석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었어. 그러면 1번 X.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가로쓰기 책 언제 나왔구나? 1895년 네가 최초의 가로쓰기 책 등장하네요. 이준영, 정현, 이기혁, 이명선, 강진이가 편찬한 국한 대역사전인 국한회어이다. 국문으로 된 표제어를 한문으로 풀이. 국문으로 된 표제어를 한문으로 해석을 해줬대. 이것은 국한문 혼용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국한문 혼용체 얘기를 여기 살짝 하네요. 서문에는 글자와 행의 기술 방식, 표제어, 별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 방식의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의 서적을 본뜬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놓았다. 왜 뭐라고 한 거야? 가로쓰기 한 이유가 알파벳을 사용하는 서양의 서적을 본뜬 것. 그러니까 옆으로 쓰기 한 게 뭔가 서양의 냄새가 좀 담겨있다라고 소개를 한 거네. 여기까지 보고 살짝 확인할까요? 국한회어는 무슨 쓰기 방식 확실하구나. 가로쓰기. 더불어 뭐에 영향받은 것도 확실하네. 서양의 서적을 본떴다. 그랬으니까 영향을 받은 것도 확실하구나. 몇 번 찍고 여러분 가셨어야 해요. 4번 찍고 가셨어야 해요. 좀 더 볼게요. 주경 선생의 가로쓰기 주장이 1897년에 나온 것을 고려하면 우리의 멋진 주경 선생님께서 가로쓰기 주장을 하신 게 언제냐면 897년이면 이 책은 굉장히 뭐하네요. 앞섰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국한회어의 가로쓰기는 획기적이다. 1897년 나온 독립신문은 띄어쓰기를 했을 때 세로쓰기를 했고, 즉 띄어쓰기 살짝 언급한 건 뭐냐면 독립신문이 띄어쓰기는 했는데 근데 세로 밑으로 줄줄 이어서 약간 좀 특별했고 909년에 발간된 지석영의 언문 더불어 말모이는 가로쓰기 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죠. 여러분 소개합시다. 답은 4번이 확실하고 자 2번 1895년에 가로쓰기 사용이 늘어난 분이 OX S 최초일 뿐 아니라 주지경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2년이나 앞섰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했죠. 2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가로쓰기가 시행되면서 국한문 혼용과 띄어쓰기가 활성화되었다. OX S 우리가 이렇게 언급할 수가 없죠. 국한문 혼용 어디서 처음 나왔어? 895년 국한 회어를 소개하면서 국한문 혼용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 시대 분위기가 반영됐다라는 언급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 띄어쓰기는 또 어디 있어? 저기 밑에 그죠? 독립신문 설명하면서 띄어쓰기를 했을 때 세로쓰기를 했다라고 살짝 띄어쓰기와 각각의 낱말은 있었으나 인과관계에 전혀 연결되지 않은 선택지를 우리한테 막 던진 거지.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심장이 막 여기가 아니라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실수하라고 이런 어떤 선택지를 막 여기저기 뿌려놓은 거. 정답은 명백하게 몇 번을 찍어야 한다. 4번을 찍어야 한다. 14번 문제 갑시다. 살짝 13번 정도 여러분이 산을 좀 넘으시고 이제 14번 문법 문제를 맞이했는데 우리 얼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뭐 묻는 거? 미음, 기에는 정체 두 가지가 있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접사도 있고 뭐도 있다? 어미도 있다. 네가 접사라면 품사가 뭐다? 명사. 그러니까 명사 만들어주는 명사와 접사로도 존재하고 네가 만약 어미라면 품사는 뭐이거나 뭐다? 동사거나 형용사. 즉 핵심은 다를 붙여 해석할 수 있으면 네가 용언이란 뜻이고 네가 다를 붙여 해석할 수 없으면 네가 품사가 명사로 파생된 케이스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자 1번 해석하세요. 시작. 허공을 보다. 명백하지. 네가 목적어가 나오면 네가 보다. 그런데 그러기 시작했다. 명사절로 바꿔준 거지. 그러니까 동사구나. 더불어 자 경주만한 속도는 둘째치고 크다 라는 뜻이다. OX S 너는 크다 라고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해? 크기가 놀랍다. 그러니까 얘는 접사구나. 품사는 뭐네?
명사. 둘 중 하나가 답이겠죠, 여러분. 나무가 굵기는 했지만 해석하세요. 시작. 나무가 굵다. 너에 대한 서술어야. 그러기는 했지만, 즉 명사형 정성어미로 바꿔주어서 명사절로 만든 것뿐이지. 즉 나무가 굵다라고 했으니까 아 너는 품사가 형용사구나. 물론 너는 어미라고 우리가 해석하겠지. 더불어 토끼가 너무 빨리 친절도 해라. 몇 번이나 강조했어. 2번이나 부사를 강조했어. 너무 빨리. 너는 명사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빨리 뭐하다? 달리다. 그러기 때문에 라고 역시 명사절로 바꿔준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아 네가 이 앞에 목적어가 오거나 이 앞에 부사가 오거나 부사어가 오면 명백하게 뭐다? 용언이다 라는 거지. 즉 핵심은 품사는 물론 1번, 4번은 동사고 3번은 네가 형용사이긴 하지만 이때의 기는 뭐다? 어미다. 이때의 기는 뭐다? 접사다. 몇 번을 찍는다? 2번을 찍어주는 센스를 발휘하셨어요. 정답 2번 찍었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 정말 가기 전에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죠? 15번 문제 갑시다. 문법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제가 늘 얘기하는 부다가 나와서 그죠? 하나는 불러를 얘기했구나. 부시었다, 부리을다, 부디귿다. 우리 시험이 얼마나 좋아해. 이 불다 언제 써요? 첫 번째 바람이 불다. 그치? 두 번째 언제 써요? 악기를 불다. 세 번째 언제 써요? 진실을 불다. 그치? 경찰이 불아 뭐 이럴 때 쓰는 불다잖아. 그래서 이것만 안 나오고 이것과 이것이 두 개가 다 나와버렸죠? 자, 부다. 너는 무슨 뜻이야? 외부야 내부야? 내부의 원인에 의해서 swollen. 그래서 라면 먹으면 눈이 퉁퉁. 그치? 나의 어떤 내부의 원인에 의해서 다리가 퉁퉁. 그러니까 네가 퉁퉁이긴 한데 부어오른 상태이긴 한데 내부적 원인이 있을 때. 두 번째 뭐더 쓰죠? 물을 붓다. 가루를 붓다. 그런 뜻으로 쓰겠지. 세 번째 언제 쓰죠? 적금을 붓다. 지금 우리한테 뭐 줬어? 얼굴. 그치? 얼굴이 왜? 벌에 쏘여서. 그런데 벌에 쏘여서 이 벌이 들어가서 내부야 외부야? 내부의 원인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서 맞긴 했지만 독이 들어와서 내 몸 안에서 퉁퉁의 상황을 너를 준 거죠. 활용해요. 시작. 다, 고, 지. 붙여요. 너는 얼굴이 부어. 그렇지. 모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더불어 마지막 4번. 너는 부디귿다. 언제 쓰죠? 너는 역시 네가 퉁퉁이긴 한데 뭐 때문에? 외부의 원인. 그러니까 물에 넣어놓은 어떤 콩, 북어포, 짜장면, 라면, 외부의 어떤 물을 쫙 빨아들여서 네가 좀 뭔가 팽창된 상태. 그러니까 퉁퉁이란 말을 갖다 쓰면 헛갈릴 수 있겠어. 살짝 제가 이 말보다는 외부의 원인에 의한 팽창 뭐 이런 말을 더 많이 쓰는데 너도 역시 퉁퉁의 상황이긴 하죠. 두 번째 언제 쓰죠? 체중이 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붓다. 불다는 네가 바람, 악기, 진실 이거일 때 마이크에 콧소리가 들어갔어. 자, 이럴 때만 네가 불다를 쓸 거고 부디귿다를 써줘야 돼. 또 언제 쓰죠, 여러분? 재산이 마구마구 증식하는 것도 붓다. 그래서 너를 활용했어. 뭐라고? 게임 끝났네. 너는 지어까지도 안 갔어. 그래서 네가 체중이 붓다, 체중이 붓고, 체중이 붓지, 체중이 부더나 불어나 불어. 라면이 불기 전에 먹어, 붓기 전에 먹어. 붓기. 자음이야. 바뀔 이유가 없죠. 네가 바뀌는 건 모음 앞에서만 바뀐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해? 부디귿고. 불고는 언제 써?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지. 이때 쓰겠지. 그러니까 네가 올 이유가 없다라고 해야 하고 우리말 부시다는 언제 쓰고? 눈이 부시다, 입안을 헹구다 할 땐 부시다를 쓰고 네가 break 상태, be broken 뭐라고 써요? 부수다 라고 써야 하고 과거는 뭐라고요? 부수었다, 부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너는 들이받아. 우리가 보통 들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 쓰는데 들이받아 쿵 하는 작용이니까 받다, 받고, 받지, 받아 규칙 활용하고 있고 명백하게 쓰고 있죠. 몇 번 썼어야 해? 4번 썼어야지. 시험장이라면 너 확인하고 찍고 가셨어야 하는 그런 문제. 자, 16번 갑시다. 엄청 잘난 척하네. 다 잘했거든. 진짜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한 내용 다 나와서 솔직히 기쁜 마음 한가득인데 항상 이렇게 적중해놓고도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고 또 수업 시간에 했어도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복습하지 않고 대충 보고 갔거나 아니면 살짝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험장에서 헷갈리거나 망설이다가 정답이 아닌 걸 택할까봐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한 마음 가득해요, 여러분. 자, 16번 문제. 가다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그래놓고 우리한테 밑줄 3개를 주었는데 살짝 가에서 좀 약간 심장이 쫄깃할 수 있었어. 자결장렬. 이거 헷갈리는데 그럴 수 있는데 여기가 너무 명백하죠. 이번 무역협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뭐? 길, 가이, 있을, 자이. 그러니까 끼어있다. 명백하게 너하고 너를 찍었어야 해. 이 계제는 언제 써?
어떤 책에 나의 글이 게재되다, 잡지에 글이 실리다 할 때 이 게재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걸개자에 실을자자 쓰는 네가 아니구나라고 그으셨어야 하고 우리말 얘 이름은 뭐도 되고 뭐도 돼? 고칠, 경, 다시, 갱이 돼서 우리말 갱신도 너를 쓰고 네가 경신도 너를 쓸 건데 다만 우리가 다시 하는 건 갱신, 고치는 건 경신, 마라톤 기록은 경신, 카드는 갱신. 이게 뭐라고 했냐면 비자를 다시 한대. 그럼 뭐 해야 해? 갱신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해결하셨어도 답이 명백하게 보이죠. 몇 번 찍어야 한다? 1번. 그럼 여러분 소개하세요. 자결은 뭐야? 네가 막 타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라면? 열라면. 뜨겁다. 그러니까 태양이 뜨거운 건 열라면이란 말이야. 그런데 네가 작렬하는 건 뭐예요? 한자 작자도 사실 달라. 너는 포탄 터질 작자에다 렬자가 찢을 렬 쓴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변수를 넣긴 했어. 이 앞에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갱신경신 가의자이 거의자이에서 얘기해 볼 수 있었어. 몇 번을 찍어야 한다? 1번을 찍어야 한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계속 가보죠, 여러분. 17번. 맥락을 고려할 때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 27, 18, 19, 20을 여러분이 어떻게 요리했을까가 이번 시험이 또 중요한 키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주 어렵진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습을 많이 했거든. 사실 우리한테 추론 문제를 주긴 했는데 P면 Q이다 적용할 필요도 없는 문제. 그거 필요 없이도 충분히 답이 끝나는 네 문제. 그래서 17번, 18번은 빈칸 추론이 등장했고 19번, 20번은 내용의 추론 살짝 묻고 있죠. 물론 약간 19번이 지식의 냄새가 좀 풍기긴 했어요, 여러분. 너는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사실은 앞뒤만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왜? 밑줄, 빈칸은 앞뒤만 읽어도 되잖아. 근데 아마 짧으니까 여러분이 다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법을 자유와 대립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법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게임 끝났죠.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법은 자유와 대립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 자유와 법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려고 지금 단락 하나를 준 거구나라고 명백하게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확인했어야 해. 그러니까 여기부터 쭉 뭐 얘기할 거야? 이 법과 자유가 대립하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지. 모든 국민이 법 없이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주장했던 자유지상주의는 환상해질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법 없는 자유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한 번 더 강조해 준 거지. 그래놓고 몽테스키에라는 사람 얘기를 해줘. 이 사람은 인간이 법과 동시에 자유를 가졌다. 법과 자유가 동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인간이 법 밖에 자유를 한다면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온 정신없는 노예처럼 된다. 잘 읽어. 정처 없는 이야. 자, 그러니까 법 밖의 자유 이런 건 없다. 두 개가 같이 있다 라고 말하는 준 거죠. 그다음 정말 중요한 얘기지. 자유는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가 있다. 따라서 법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개하세요. 뭐가? 앞에 이 사회 질서를 실현하는 것이 반드시 누구 때문이구나. 법 때문이구나. 라고 명백하게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 아니야. 이 내용을 답안해야죠, 여러분. 읽어줘. 몇 번이다? 3번.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는 뭐에서만? 법에 의해서만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답을 네모칸 앞에다가 박아놨어. 절대로 답 아닌 이상한 걸 우리가 고르지 못하게 한 거죠. 즉 1번. 법은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언급도 안 된 얘기야. 2번. 자유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도 확립될 수 없다.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유, 법, 그다음 사회의 질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녹아낼 수 있는 답을 골라줘야 하고요. 4번. 법과 자유가 있다면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론 두 개가 다 있어서 사회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아주 그럴싸해야지. 다만 여러분이 뭘 얘기해줘야 돼?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넣어주었어야지. 그래서 네가 몇 번을 찍어야 한다. 3번을 찍어 주어야 한다. 살짝 그래서 앞에 내용 여러분 명백하게 헷갈리게 하는 4번 같은 녀석이 있긴 했지만 박스 앞에 명확하게 너에 대한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18번 갑시다. 18번은 훨씬 더 수준이 낮았죠, 여러분. 너 역시 마찬가지 다 읽을 수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앞뒤 보시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뭐라고 했냐면 벌집의 정육각형 구조가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다. 그래서 이 육각형 구조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소개를 했어. 그래놓고 이 구조는 띠리릭이랑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앞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앞에는 칭찬만 했지. 그럼 이 점은 뒤에 있겠지. 벌이 밀랍 1온스를 만들려면 8온스의 꿀을 먹여야 하는데 공간이 최적화됨으로써 필요한 밀랍의 양이 줄어서 벌집을 지내는 노력과 에너지가 최소한다.
밀랍의 양은 줄고요. 더불어 노력과 에너지도 뭐라고요? 최소화한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 아니야. 예로 놔두고 자 1번 벌집을 지낼 수 있는 노동량 최대화 OX X 에너지가 줄는데 어떻게 노동량이 최대화야. 그죠? 그러니까 1번하고 누구 2번은 확 지워버려야겠네. 3번 벌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밀랍의 양은 뭐라고요? 적게 든다, 준다. 그랬으니까 적게 든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3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되는구나. 그래 놓고 마지막 넌 이는 띠리리란 뜻이다. 그럼 읽어야겠네. 이처럼 벌집은 과학적으로 탄탄하고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디자인 좋다. 벌집 좋다 라고 칭찬해 준 다음에 게다가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기술적으로도 좋고 예술적으로도 훌륭하다 라고 하면서 견고하고 가볍고 실용적으로 아름답기까지 한 이 구조를 닮은 건축 양식이나 각종 생활용품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소개하세요. 누구 따라했네? 벌집 따라한 거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번에는 자연의 구조인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영감을 주었다. 아니면 4번에 나번 인간이 만든 디자인은 자연이 만든 디자인보다 뛰어날 수가 없다. 의미상 뭐 찍어야 해? 3번을 찍어야지. 즉 자연의 구조인 벌집이 인간의 창조 활동에 뭔가 영향을 주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정답 몇 번 찍었다? 3번 찍었다. 그러니까 17, 18, 19, 20번 중에 사실 17번이 조금 여러분이 생각했을 것 같고 그다음 19번 살짝 당황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차근차근 읽었으면 문제 없었을 것 같고 20번 문제가 제 생각에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문제. 가봅시다. 19번 단락이 두 개죠 여러분. 다음 그래서 추론하는 내용을 가장 적절한 그래놓고 사실은 지식을 살짝 섞었어요. 그죠? 단락 첫 번째 뭐 얘기하냐면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성? 기호의 사회성 얘기한 다음에 하지만 바꿀 수 없는데 바뀌나 보지? 하지만 언어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 바뀐다. 변화 과정을 거친다. 바뀐다. 라고 얘기하면서 변화 과정에 대해서 뭘 밝혀? 원인을 밝혀. 언어가 왜 변화하니? 언어 자체의 원인 때문에, 역사적 원인 때문에, 사회적 원인 때문에, 심리적 원인 때문에 바뀐다. 이로 인해 단어의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즉 이런 원인 때문에 의미 변화의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소개했어. 그래놓고 단락 두 번째는 뭐해? 의미 변화의 유형. 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의미 변화의 원인을 얘기했고 얘는 지금 의미 변화의 유형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얘기해 주겠다. 그래놓고 왜는 밥 또는 진지를 뜻했는데 오늘날은 제사 때 신이 앞에 올리는 진지로 국한, 친절도라 뭐라고요? 한계. 네가 의미가 뭐였다가 모든 밥, 모든 진지였는데 제사 때의 밥으로 의미가 뭐였다? 축소. 그치? 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의미 축소라고 변화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지갑은 원래 무슨 지? 종이지. 종이로 만든 것만 지갑이었구나.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뭐로 만들어? 가죽, 헝겊 이런 것도 다 플러스니까 네가 종이 플러스 의미 뭐구나? 확대의 이야기고 예쁘다. 얼마나 많이 했어. 무슨 뜻이야 여러분? 불쌍히. 그렇지. 내를 이유를 어여삐 여겨 불쌍이란 뜻인데 네가 뭐라 했구나? 아름답다. 의미의 이동, 의미의 전성, 의미의 이동을 얘기해 줘야지. 그러니까 너는 확장, 확대를 얘기해야 되고 너는 전성, 이동을 얘기했어야 해. 그래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4번. 그대로 놔두고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일부를 지칭하였으나 플러스 어디까지? 모생물까지. 그러니까 뭐야? 의미 확대. 그러니까 너는 왜 의미 변화랑 뭐야? 반대지. 그러니까 4번 에러가 되고요. 인정이 원래 뇌물, 친절되라 다 설명해줬어. 네가 뇌물이었는데 뭐가 됐다? 감정. 완벽히 다른 뜻으로 뭐 했어요? 이사. 사실 우리는 외우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놓고 네가 어여쁘다 의미 변화 유형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명백하지. 어여쁘다가 의미 이동 아니야. 2번 얼굴. 원래 무슨 뜻이었다고요? 몸 전체.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고전 읽을 때 얼굴 나오면 보디 형체로 해석하잖아. 근데 네가 페이스 갔으니까 의미 뭐다? 축소. 근데 너를 뭐랑 엮었냐면 지갑이랑 엮었어. 지갑은 뭔데? 네. 그러니까 2번도 에러지. 다만 1번 살짝 우리 물 먹이려고. 지갑은 의미가 변화한 것은 언어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 때문이다. 여기 설명 안 해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몰랐다면 물음표 하셔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봐. 지갑이 원래 종이 지자에서 시작해서 네가 지갑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플러스 가죽까지. 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변한 거잖아. 무슨 원인에 집어넣을까? 언어적 원인이에요? 사회적 원인이에요? 역사적 원인이에요? 심리적 원인이에요? 역사적 원인에 가깝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진 않지만 특정 사회에서 많이 쓰게 돼서 네가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출혈 뭐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택하면 안 되고 몰랐다면 물음표 하셨어야 하고 알았다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X 할 수 있는 선택지이게 됐죠. 살짝 1번이 함정이었고 명백한 몇 번 찍어야 해? 3번 찍어야죠. 20번 갑시다.
진짜 많이 했죠, 여러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뭐 덜아먹어를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3차 시 1탄에 3차 시 2탄에 3차 시 전체 6차 시에서 우리가 12회를 풀었는데 정말 유형으로는 하나도 빠질 것이 없었다라고 정말 감사한 마음 한가득이고 또 여러분 시험장에 잘 해냈기를 정말 비는 마음 가득입니다. 20번 당시 출연료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읽고 얘기를 해봅시다. 미셸 교수가 마시멜로 시럽을 했대. 땡큐 한 건 단락이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시작할 때는 마시멜로 시럽을 소개를 하겠죠. 사실 이 얘기 할 얘기 많은데 이거 가짜네 뭐 여기 된 얘기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아동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서 야 15분간 먹지 않으면 더 줄게 라고 한 뒤 아이가 못 참고 먹는지 아니면 끝까지 참는지를 관찰했지. 우리는 마시멜로를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참을성을 발휘하는 시간은 평균 2분이었지만 그중에 25% 4분의 1의 아이들은 끝까지 참아서 마시멜로를 더 먹을 수가 있었대. 흥미로운 점은 12년이 지나서 와 굉장한 종단 연구네요.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 추적 조사한 결과 1분 이내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참을성을 발휘한 아이들은 1분 이내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보다 대학 진학 점수 평균이 훨씬 더 높았고 이 실험 결과는 감정이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큰 사람이 미래의 성공률이 더 크다. 이걸 굉장히 책에서 많이 인용하는 실험이기도 하죠. 그래놓고 이후 비슷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이 실험에서는 마시멜로의 뚜껑을 덮어두고 여러분 소개하세요. A 실험과 B 실험의 차이는 뭐야? 뚜껑. 그렇지. 마시멜로의 뚜껑을 덮어두고 내리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대. 실험 결과 뚜껑이 없이 기다리게 했던 경우보다 당연히 뚜껑을 덮었을 때 2배 가까이 더 아이들이 잘 참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겠지. 신돌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뚜껑 하나라는 아주 작은 차이가 아이들의 참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여러분 소개하시죠. 이걸 읽고 여러분 무슨 생각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뚜껑을 뭔가 덮어줘야겠구나. 우리가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자, 1번. 이대로 놔두고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OX, S. 우리가 이 글에서 알 수가 없어요. 주변 환경 얘기는 안 했어.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뭐 성적이 별로 높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물음표예요, 여러분. 2번. 자기 통제력은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소개하세요. 여기 선천적, 후천적 이런 얘기 있어 없어? 없어. 선천적 요인, 그러니까 타고 태어난 요인보다 이 비교사항이 X야. 그러니까 네가 선천적 요인에다가 뭔가 갖다 찍어 붙일 만한 내용이 없죠. 3번.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는 뭐가 중요해요? 뚜껑, 유식한 말로 말해줘. 시작. 환경적 요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주고서 실험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 통제력의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실험 아니야. 더불어 4번.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아동은 유아기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이 글에서 확인이 안 돼.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자기 통제력이 뛰어났던 아이들이 나중에 뭔가 성공 가능성이 더 높더라라는 결과만 우리한테 제시했을 뿐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물음표지. 그래서 결국은 몇 번 찍어야 한다. 3번을 찍었어야 한다. 우리가 시험장 가면 이제 이런 게 안 항상 그래서 독해하실 때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단락, 구분. 왜 단락을 2개를 줬을까? 이 2개를 준 이유가 뭘까?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뚜껑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단락을 2개 넣어놓고 제시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는 걸 간파해야 합니다. 시험 치르고 오신 우리 7급 수험생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 결과를 꼭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도 보태봅니다. 더불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7급, 9급 수험생 여러분 이번 올해 2023년 치러진 마지막 시험인 만큼 우리가 인사혁신처가 이런 시험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선전포고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너무나 재밌는 건 이번에 마지막에 치러진 7급 시험, 이 지방직 7급 시험과 국가직 9급 시험 그리고 앞서 치러진 지방직 9급 시험의 빈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빈도로 시험을 계속 출제할 가능성이 높구나. 변하는 패러다임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준 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국어 공부하실 때 독해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내가 독해력이 부족하니 적중여신 공부하면서 좀 실력을 늘려야겠구나. 나는 킬러 문항인 문법과 한자에 약점이 있구나. 역시 내가 이 부분 적중여신 시리즈로 뭔가 좀 더 보강을 해야겠구나. 이런 계획도 여러분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안내도 해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다음 창 여시고 회원국어 검색하시면 제 카페로 오실 수 있거든요. 오셔서 저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고 또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